안녕하세요. 정진모입니다. 주식투자 64회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오늘 오전에 보니까 뭐 검통위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1.5%로 동결을 했다는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요. 요 10월 인하설에 대해서는 뭐 뉴스를 보니까 10월 달에 뭐 이렇게 전문가분들 중에 보면 0.25%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. 시장에서도 지금 보면은 그죠? 외국인이 그죠? 오늘 현물 선물 동시 매수를 하고 있네요. 그죠?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죠? 개인들은 좀 팔고 있고. 그래서 지금 이게 금리 인하가 10월 달에 또 검토회의가 있을 건데 그때 이제 인하한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호재가 나오니까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외국인들이 좀 돈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오늘 외국인들 보면 또 조금 눈여겨볼 게 화학 쪽에 지금 또 돈을 쏘았거든요. 화학 쪽에. 이 화학 쪽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경기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주식이 항상 먼저 가니까 그죠? 경기보다 항상 먼저 가잖아요. 그죠? 그래서 화학 쪽으로 지금 또 돈을 처음 쏘았습니다. 많이 쏘았습니다. 200억 넘게 지금 순매수하고 있고요. 이렇게 사는 종목, 외국인들이 지금 사는 종목을 보면 화학, 서비스, 전기전자,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있는 전기전자하고 운수장비, 철강까지 지금 골고루 좀 계속 쭉 순매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. 그죠? 그런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전쟁 아직 안 끝났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우리나라도 일본하고 지금 또 무역전쟁을 하고 있고 굉장히 지루하게 지금 그죠? 아무런 뭐 이렇게 변화 없이 그죠? 충격 없이 이렇게 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전쟁 먼저 시작했잖아요. 그죠?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좀 대하는 게 좀 둔해지잖아요. 그런데 갑자기 뭐 미국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한번 세게 공격을 하면 또 한번 시장이 출렁거렸다가 또 중국에서 또 이렇게 같이 또 관세 부과해서 그래 또 한번 또 이렇게 반격을 하면 또 이게 또 시장이 한번 또 출렁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 역시 지금 아무것도 없이 좀 이렇게 좀 지루하게 가는 것 같지만 또 한쪽에서 또 이렇게 세게 한 번씩 나와주면 또 시장이 또 출렁출렁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포지션은 항상 보면 주식은 항상 우상향을 하는데 그죠? 다 우상향 하는 게 아니고 종목별로 우상향을 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우리는 종목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시장이 가끔씩 잘 가는 듯 하면서 또 출렁출렁 하니까 그때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이렇게 갈팡질팡 우왕좌왕 이런 것을 피하려 그러면 공부를 또 해서 공부나 훈련을 통해서 또 이렇게 멘탈 강화를 또 해야 되겠죠. 그죠? 그래서 꼭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꼭 잊어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 지금 뉴스에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뉴스 쪽에서 선전전 하는 걸 수도 있어요. 이렇게 일본이라는 나라가 뭐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었다 뭐 이렇게 너무 약하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조금 좀 한 발 앞서 나가는 그런 조금 우려되는 것 같아요. 전쟁을 하다 보면 항상 선전전이라는 게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그런 개인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. 그죠? 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항상 전쟁에는 변수가 있다는 거. 그죠?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거에 옛날 거를 이렇게 옛날 뭐 어떤 문제라든지 어떤 큰 사태라든지 그런 거를 거울 삼아서 항상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왜 주식인가라는 그 주식 존니 대표님의 책을 한번 또 읽어 드릴게요. 오늘은 1장 2절 중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큰 제목이 주식 투자를 꼭 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지금 또 한번 읽어볼 거거든요. 그래서 한번 읽어 드릴게요. 자,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미국의 엘고어가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상대 진영은 그때 엘고어가 누구랑 붙었나 기억은 안 나지만 그죠? 엘고라는 그분이 한번 나왔었죠. 그래서 상대 진영은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 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이해하겠는가라고 비꼬면서 공격을 했다. 주식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를 이끌어가는데 부적합할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한 것이다. 이는 자본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다. 옳은 말이다. 자본주의의 사회에서 부의 창출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. 첫 번째 이유로 주식 투자는 합리적인 부의 재분배 수단이다. 사실 가장 합리적으로 부가 재분배되는 수단이 바로 주식이다. 내가 오늘 소주 2병 마실 것은
한 병만 마시고 그 돈으로 소주 회사의 주식을 샀다고 가정하자. 내가 마신 소주는 내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증가시키고 주가를 올리는 밑거름이 된다. 다른 사람이 마신 소주 역시 마찬가지다. 직원들뿐만 아니라 소주를 마시는 많은 사람들 역시 내 자산을 불려주는 것이다. 주식 투자는 이렇게 건전하고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식 투자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라고 단언한 분도 있었다.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런 대답을 하였다. 주식 투자는 투기이기 때문에 애써 번 돈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저는 제 현금 자산 100%를 전부 은행에 예금 상품에 넣어두고 있어요. 절대 손해를 볼 염려가 없고 이자까지 주니까요. 물론 이자율이 높건 낮건 은행에 맡겨두면 원금을 손해볼 확률은 거의 없다. 그러나 이런 시각은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.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손실을 본 것과 마찬가지고 장기적으로 주식이 은행의 이자보다 절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이다. 만약 여러분이 투자한 회사가 1년에 9%의 수익을 올린다면 10여 년 후의 수익률은 대략 150%가 된다. 실제로 과거 100년 동안 미국과 정권거래소가 문을 연 이래 한국의 주식시장은 모두 연평균입니다. 9% 이상 상승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, 참 정말 좋은 말이죠.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세 가지, 오늘은 첫 번째 일부분까지 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두 번째, 세 번째 이유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. 자,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면 정전무가 말씀드렸던 그 페노션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. 페노션. 이 페노션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, 이 회사는 해운회사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이 회사는 BDI라는, 그죠, 발틱 운임지수라는 그 지수를 잘 참고를 해야 되고, 아무래도 운임지수가 올라가면 회사의, 그죠, 이익률이 좋아지겠죠.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이트 있죠. 코리아 쇼핑 가젯이라는 이 회사에 보면 BDI, BCI, BPI, BSI 지수를 다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거 잘 보세요. BDI 지수인데요. 한 달, 석 달, 6개월, 라고 1년, 5년인데, 지금 여기 보이시는 2213이라는 이 숫자 보이시죠? 2213, 요게 5년 내에 지금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.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7월 23일 날, 보세요. 7월 23일 날 2165를 찍고 지금 BDI 지수가 하락을 했잖아요.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7월 23일을 정확하게 찍고 내려왔죠. 예. 그래서 커플링 돼 있죠. 그죠? 근데 이 보시면 지금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. 이때 한번 또 출렁했었죠. 그때 그 미중 또 이렇게 한번 세게 한번 붙으면서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이때 철렁했을 때 한번 급락을 했고,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. 요렇게 주식 투자를 할 때 요런 BDI 지표를 참고하시면 상당히 좋겠죠. 그죠? 예. 그래서 요 부분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그죠? 주식 투자를 할 때 막연하게 막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참고 자료를 통해서도 하는 거고, 이 페노션 같은 경우도 지금 저점을 계속 다져오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눈으로 확인이 되죠. 그죠? 또 이게 천일선, 검정색 선, 지하실을 뚫고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럴 때 참고를 잘 하십시오. 페노션 역시 정진무가 지금 같이 공부해보자라고 추천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를 봐가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. 그리고 자, 오늘 공부 종목 한번 또 말씀드려볼까요? 역시 제가 올해 상반기에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고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. 이 나이스 DNB입니다. 나이스 DNB 신용조회 서비스를 하는 회사죠. 이렇게 보시면 제가 3월 20일쯤인가를 올해 3월 20일쯤인가를 제가 공부를 해보자 그랬습니다. 그래서 3월 20일이면 요때쯤이죠. 그죠? 잘 올라가는 듯 하면서 옆으로 흘러버렸죠. 근데 가격대를 잘 보세요. 제가 3월 20일이면 요때쯤입니다. 6,900원, 6,800원 후반에서 6,900원 초반대인데, 미중 무역 전쟁하고 일본이 뭐 경제 보복 들어왔을 때, 그죠? 다 겪어내고도 지금 보세요. 8,000원이면, 그죠? 수익을 좀 보고 있죠. 수익을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뒤로 간 종목이 상당히 많아요. 그죠? 정전무가 얘기했던 종목들 중에서도 뒤로 간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근데 이 종목도 역시나 올라가 있죠.
그렇게 지금 막 그죠? 소나기가 오고 태풍이 몰아쳐도 그거 다 뚫었는데 3월 달에 그죠? 그러면 4월 달, 5월 달, 6월 달, 7월 달, 8월 달 그죠? 5개월 정도 보유하고 있었으면 10% 이상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. 그죠? 이 회사. 그때 공부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들었던 게 자기 자본 이익률, ROE가 두 자리고 그죠?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? 영업 이익률이 또 두 자리였습니다. 그래서 얘가 2015년도에 월봉을 보면 2015년도에 꼭지를 찍고 지금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합니다. 근데 저점이 계속 올라갑니다. 예. 이거 지금 월봉입니다. 월봉 이렇게 진행한 거 보니까 참을 수 있을 것 같죠? 한 번 쉴 때마다 3개월씩, 4개월씩, 길게는 6, 7개월씩 막 이렇게 쉬어버립니다. 굉장히 힘들게 하는 종목이죠.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종목, 그죠? 출렁출렁 하면서 올라가는 종목, 3월 달에 만약에 가지고 샀다면, 지금 다른 분들은 다 뒤로 가 있는데, 이 종목을 보유하시는 분이라면 수익을 보고 있겠죠. 그리고 상대적인 수익률도, 다른 분들은 지금 뒤로 가서 마이너스를 하고 있는데,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은, 그죠? 플러스 수익이 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수익률이 더 높다 봐야 되겠죠. 그죠? 그래서 이 종목, 그죠? 오늘 한 번 더, 다시 한 번 더, 공부 종목으로 편입할 것을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나이스 DMB입니다. 자,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